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크린의 기억, 시네마 명언 1000입니다. 이 책은 2021년 6월에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르테콘텐츠, 저자는 김태현님입니다. 소설에 명문장이 숨어있듯 영화에도 명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푹 빠지게 되고 때로는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명대사, 명언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린 명대사를 한데 모았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그 속에 등장하는 주옥 같은 대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감성력과 통찰력이 한 단계 더 심오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영화가 주는 감동과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재밌는 줄거리와 화려한 영상미뿐만 아니라 영화에 담겨있는 명언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따뜻한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좋은 명언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꿈과 자유를 찾아주는 명대사.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서 자신만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여 성공을 이뤘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계속 간직했다면 재능도 키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 꿈을 다시 찾는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선택, 포레스트 검프. 1994년.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주연 배우 톰 행크스, 아카데미 작품상.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지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모르는 채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포레스트는 사회의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탄한 인생 가도에 오르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 영화에서 운명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선택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도 같다, 포레스트. 넌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결코 알 수 없지.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과거는 뒤에 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제 운명은 뭐예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해.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란다. 저마다 운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 내 생각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라. 레이, 2004년. 감독 테일러 핵포드, 주연 배우 제이미 폭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시련과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 행복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흑인으로,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 당당히 세상의 편견과 맞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레이. 영화 레이의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혼의 음성 레이 찰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엔터테이너가 되기까지 겪은 시련을 보여준 이 영화는 어떤 유명인의 전기보다 감동을 줍니다. 몸의 장애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장애란다. 처음엔 뭐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두 번까지도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세 번째부턴 너 혼자 해야 돼. 바깥 세상이 그러니까. 약속해주렴. 누구도 널 굴복시키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난 귀가 눈이야. 무척 예민하지. 그래서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는 거야. 발걸음이 벽에 울리는 소리로 문까지 거리를 짐작할 수 있도록. 엄마와의 약속 잊지 마. 마음의 불구가 돼선 안 돼. 해낼 수 있는 힘. 로키 1976년. 감독 존지 아빌드슨. 주연배우 실버스타 스텔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먹기란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영화 로키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뒷골목 사회전 독서 로키는 고리 대금업자의 하수인 노릇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짝사랑하던 여인과 연인이 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챔피언이 무명의 복서에게 도전권을 주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 상대로 로키가 지목됩니다. 치열한 훈련 장면으로 유명한 이 영화는 아름다운 도전과 힘을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젠 앞으로 좀 나아가고 싶어요. 사실 제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너를 끊임없이 힘들게 할 거야. 만약 내가 내버려 둔다면. 만약 너에게 가치가 있는 게 있다면 나가서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져. 내가 너 스스로를 믿기 전까지는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거야. 지친 마음을 힐링해주는 명대사. 요즘 들어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란 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바쁜 삶에 치여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는 증상을 일컫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소중한 감정과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받지 못한 채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을 짓누르는 무기력과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섬세한 감정을 알아주고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른 휴식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 정신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힐링 명대사를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인턴 2015년. 감독 낸시 마이어스. 주연배우 앤 해서웨이. 진정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조언하는 관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영화 인턴에서 보여주는 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뮤지션한테 은퇴란 없대요. 음악이 사라지면 멈출 뿐이죠. 제 안엔 아직 음악이 남아있어요.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 내 인생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빨리 그걸 채워야 해요. 옳은 일을 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버킷리스트. 2007년. 감독 로브 라이너. 주연 배우 잭 니콜슨.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란 말은 죽기 전에 할 일을 적은 목록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영화 버킷리스트의 뒷인물은 길어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 스카이 다이빙을 시작으로 자동차 경주, 이집트 피라미드에 오르기, 홍콩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희망을 이룰 수도 있는 순간에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삶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두 사람을 보며 우리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우리네 삶은 흐르는 물 같아 하나의 강에서 만나 폭포 너머 안개 속 천국으로 흐른다네. 내게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이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있던 마지막 몇 개월이 나에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눈은 감겼지만 가슴은 열려 있었다. 인생의 기회를 잡아라. 예스맨 2008년. 감독 페이튼 리드, 주연 배우 짐 캐리.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거절을 겪습니다. 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권유와 제안에 예스라고 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화 예스맨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삶의 즐거움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운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던 주인공은 예스로 인해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인생에서 색다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나눌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서약 따윈 없었어. 결국 자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스가 자네를 변화시키는 거야.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인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노는 법을 잊어버려. 산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스를 받아들일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예스는 회답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능성을 포착하게 됩니다.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 나의 왼발. 1989년. 감독 쥔 셸리단. 주연 배우 다니엘 데이-루이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세상에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삶을 일구어낸 사람들을 보면 한계를 극복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나의 왼발은 내성마비로 전신이 비틀리고 마비된 채 왼발만을 움직일 수 있는 소년 크리스티 브라운의 생애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는
자신의 소년 시절과 청소년기의 슬픈 사랑을 진솔하게 써내려가 작가로서 성공합니다.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그의 진념은 모든 관객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내 왼발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마음껏 즐깁니다. 평화롭게 행복감을 느끼면서요. 저는 아직도 외롭습니다. 불구가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기술을 터득해야 했고, 저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모든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검은 구름이 갑자기 다가와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그래요. 몸이 망가졌다고 마음까지 망가져선 안 되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